안녕하세요. 에어드랍 작업하고 있는 백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연구해 볼 프로젝트는 엔트레이브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 저는 이거를 안 할 겁니다. 이게 제가 여기서 에어드랍 작업을 하면서 느낀 건, 수많은 정보가 있어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보가. 근데 대부분 일단 던져주고, 그에 따른 케어는 끝까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불평을 갖거나 불만을 가지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왜냐면 일단 저희는 정보를 받았으니까 그에 따른 책임은 본인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많은 정보가 텔레그램에서 와서 이제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 프로젝트들이 다 광고를 받거나 어떤 소스가 있어서 수면 위로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저희가 하나하나 확인하긴 좀 어렵고, 일단은 평소 보던 사람이니까 그거를 무지성으로 따라 하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뭐 기약도 없고 뭐 정보도 없고 그런 프로젝트가 저도 되게 많거든요. 예전부터. 근데 그거를 저희가 하나하나 걸러내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물론 그 중에서도 좀 어이없이 잘 되는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씬에서 뭐가 잘 되고 뭐가 안 되고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제 보통 초보분들이죠. 뭐 주식 뭘 사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 저는 그런 분들 보면은 좀 그 시기가 있어요. 항상 그 시기가 있는데, 이제 초보를 거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랬고. 근데 거기서 천장을 얼마나 높이 올라가냐는 이 개인의 역량의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역량을 저는 많은 시간을 썼고, 그 많은 시간 속에서 경험을 쌓고, 그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본인의 밸류를 계산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가 막상 이런 프로젝트를 누군가한테 소개받고 그냥 돈을 밀어넣고 그냥 사기를 당하거나 뭐 유기가 돼버리면은 되게 힘들거든요. 그걸 극복하는 것도 되게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본인의 지식은 갖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작업하면서 맨날 의심만 들고 이 프로젝트를 일단은 뭔가 꼼꼼이가 있지 않나. 마음에 드는 프로젝트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원래 그렇잖아요. 저희가 대다수의 사람 관계에서도 90%는 별로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한 100개 하면은 그 중에 한 10개 정도만 괜찮고 나머지 90개는 별 볼 일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잘 되는 애가 이제 포모를 유발하는 거죠. 근데 그 포모 때문에 여러분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끔 가다 하나가 되게 막 엄청나게 놓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데 그게 여러분의 기준에서 벗어난 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준이 맞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가 이상한 거고. 그 프로젝트 때문에 여러분의 기준을 바꾸지 마세요. 괜히 포모에 휩싸여서 그러지 마시고, 그런 기준을 하나하나 만들고, 프로젝트를 좀 의심하면서, 요새는 워낙 툴이 많고, 조사하면은 AI가 다 해주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좀 의심해보고, 여기는 너무 사기꾼이 많아서, 뭐 저도 뭐 워낙 그런 경험치가 쌓이다 보니까, 이젠 그저 그런데 만약에 처음이라면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유튜브는 진입장벽이 낮아서 그런지 초보분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이제 제가 하나하나 케어는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나중에 영상에도 올릴 테지만 제가 이제 초보를 못 가리켜요. 뭐 그럴 이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따라오시고 만약에 불편하시면 뭐 워낙 요새 정보 많잖아요. 한 번이라도 찾아보는 그런 액션이 중요합니다. 엔트레이브를 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막 가끔 글로 올라오더라고요. 예측 마켓 이렇게 시리즈 해가지고 막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거 뭐지?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찾아봤는데, 좀 별로인 점도 많고, 이게 역으로 대박이 날 요소가 있나? 뭐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분석하는 거 한번 같이 해보고, 그렇게 시간 많이 안 쓸 거니까요. 보시면 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엔트레이브는 지금 10월 28일에 B&B 체인에서 TG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한 3밀리언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700명의 홀더가 있고 2밀리언 정도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거의 완전 옛날 초기 프로젝트는 약간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냄새가 벌써 좀 진하게 나죠. 그래서 엔트레이브는 BNB 체인에서 구축된 이제 예측 시장 프로토콜로 제가 이전 영상에 오피니언 올렸잖아요. 그래서 오피니언 공부하다가 누가 막 리스트를 다 찝어주면서 이런 것도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봤는데 지금 트위터는 5천 명 정도 되니까 뭐 그래도 하이브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런칭을 해버려서 지금 팬케이크 사업에 유동성이 공급돼 있어요. 근데 이 유동성을 지금 75%를 바로 해버렸어요. 이게 제가 이거를 좀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뒤에서. 어쨌든 비율이 100%인데, 팀에서 10%? 에어드랍이 아직 안 나왔는데 10%? 그다음 마케팅이 5%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이렇게 75% 줬다는 뜻은 시장에 맡기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가 딱 부류가 두 개로 나눠요. 그 두 개의 부류는 하나 민코인이에요. 민코인은 팀에서 갖고 있으면 절대 민코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덤핑이 오기 때문에 유동성을 다 풀어버려요. 시장에 맡기겠다 이거죠. 그게 민코인의 본질이잖아요. 민코인은 그냥 재미있고 그냥 서로 넘기기잖아요. 그리고 더 폰지로 쌓이면은 그것도 재밌고 더 돈 벌 수도 있고. 어쨌든 합법적인 투기장이 민코인인데 이러한 예측 프로토콜이라는 색깔을 가진 프로젝트가 이렇게 유동성을 뿌려버린다? 그럼 이거를 페어런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시장에는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가격을 끌어올릴 만한 그런 요소는 계속해서 내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게 유니스왑이거든요. 옛날 유니스왑이 토큰을 다 뿌려버렸어요. 그냥. 근데 지금도 괜찮게 있죠? 약간의 밈이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걔를 사용함으로써 유니스왑에 혜택을 주는, 예를 들어서 팬케이크도 최근에 런치패드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케이크 코인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들. 덱스에서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본인들이 코인을 내서 그 덱스의 유동성이 있으니까 덱스에서 런치패드를 내어버리고 그 런치패드를 자체 코인으로 해버리면 이 코인은 수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코인을 갖고 있어서 나중에 또 런치패드 할 수도 있으니까 홀딩 해야겠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게 기회니까 팔아야겠다. 어쨌든 그 코인에 대한 색깔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페어런치 프로젝트는 좀 하입이 붙어야 돼요. 아니면은 뭔가 덱스처럼 커다란 그 틀이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일단 엔트레이브는 그냥 시장에 맡기는 것 같아요. 이게 민코인화가 될 수도 있는데 민코인화가 되면은 얘는 그냥 망하는 프로젝트죠. 그냥 가지고 놀기 좋잖아요. 일단은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엔트레이브를 갖고 있으면 이제 마켓을 생성할 수가 있고 아마 예측 마켓이니까 그 마켓에 대한 주제를 여러분이 선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300불 정도 이상 가지고 있어서 내는 거죠. 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까? 뭐 한국의 코스피가 4천이 넘었는데 12월 달에 또 4천이 넘을까 말까? 뭐 이런 주제 재밌잖아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 같고 수수료 할인이 있고 LP 부스도 있고 뭐 스테이킹 이런 게 있죠. 보통 유틸리티는 이 정도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 변동은 좀 있다고 하는데 시총이 엄청나게 낮죠. 이 정도 시총이면은 뭐 고래들이 가지고 놀기 좋죠. 홀더는 한 700명. 상위 10명의 홀더가 공급량의 35%를 보유. 냄새가 나죠. 근데 보통 이 상위 풀은 모르겠어요. 근데 1, 2, 3등은 보통 LP 풀이에요. 그 프로젝트 지갑, 내부자, 뭐 그런 사람들 지갑이어서 뭐 이거 1, 2등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3등부터는 개인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 정도는 개인이 갖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 프로젝트가 강력한 모멘텀을 보이고 있으나 매우 새롭고 위험한 프로젝트라고 하네요. 감사가 없고 집중된 홀딩이 있고 인덱싱이 되지도 않았다. 그래서
뭐 토큰 거래에 중점을 두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강세 전망이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은 사용자의 유지와 해결 시스템의 신뢰성에 달려 있다. 없다고 보아야죠. 그래서 엔트레이브가 일단은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요새 핫한 주제가 메타마스크잖아요. 그 토큰 출시. 보면은 유동성이 6,000불이에요. 볼륨이. 그러니까 지금 이 유동성이 너무 적어요. 이거는 뭘 할 수가 없을 정도의 유동성이어서 하이퍼 리퀴드의 에어드랍. 이거는 뭐 아닐 확률이 높죠? 근데도 이렇게 반반이잖아요. 확률이 아예 움직인 적이 없잖아요. 누가 만지질 않았다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에어드랍이 없는데 에어드랍을 어떻게 줄까 했더니 시즌 1을 보니까 일주일 동안 진행한대요. 그래서 공급량이 10%가 예정된다고 하는데 뭐 하면은 포인트를 준다고. 그래서 막 추천인 돌리더라고요. 현재 참여 기반으로 해주고 이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시즌 1이 너무 짧아. 그러면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단 10%가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에어드랍이. 근데 뭐 베스팅이 12개월에 걸친다고 하잖아요. 일단 꼬드기는 것 같아요. 일주일밖에 안 하니까 돈 좀 넣어볼래? 그래서 보면은 포인트는 무조건 거래했다는 그 포인트를 줘요. 거래량이 뭐 100달러로 해도 1000포인트 쌓이겠죠? 엄청 많이 쌓일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무지성으로 아 이거 사기든 말든 일단 해봐야겠다 하면은 포인트는 많이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대충대충 하면 되잖아요. 지금 볼륨도 적고 사람 쓰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에어드랍 작업하실 거면 하셔도 되는데 저는 안 합니다. 이거 너무 사짜 냄새 나지 않아요? 그 사짜 냄새가 난다는 거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 당하기 전까진. 근데 우리가 애초에 그런 리스크를 둘 필요가 있냐. 그래서 저는 그 제가 보통 올리는 글에 투자사를 되게 많이 올리잖아요. 펀드레이징. 그게 약간의 족쇄가 돼요. 그 사람들이 좀 신화적인 걸로 생각하면은 하이퍼리퀴드가 백허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백허가 없었는데 성공한 프로젝트가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백허나 그 투자사를 좀 보는 이유가 프로젝트가 결국 투자를 받으면 그 투자사에게 어떠한 결과물을 증명해 줘야 돼요. 우리가 투자를 받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에 따른 아웃풋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투자금을 받는 이유가 단순히 투자금 때문이 아니라 이 투자금을 한 10배, 100배로 키우기 위해서잖아요. 이 사업을. 결국 프로젝트도 사업인데 이 프로젝트가 기반이 되는 투자사들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투자사들을 좀 눈여겨보는 이유가 인프라. 지금 웹3 이 크립토 씬에서는 결국 파트너사가 되게 중요해요. 혼자 스트라이커로 나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팀들이 수십 명 단위가 아니에요. 보통 한 자릿수 단위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잘하는 분야가 있어요. 뭐 예측 마켓이면 예측 마켓 쪽. 근데 이 예측 마켓 단순히 이걸로만 마케팅이 안 되니까 뭐 카이토랑 손잡거나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뒤에 투자사가 만약에 세콰이어 같은 애들이 이 엔트레이브나 뭐 이상한 애들을 투자를 해줬어요. 그럼 세콰이어 쪽에서도 이 프로젝트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럼 본인들이 투자한 카이토한테 가서 이런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라. 이런 그림은 당연히 그려지잖아요. 실제로 온보딩이 많이 되잖아요. 세콰이어 출신들은. 근데 이 엔트레이브 같은 경우에는 투자사가 전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유동성을 다 풀어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페어 런치가 될까? 아, 저는 민코인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시즌 1을 이렇게 짧게 해서 10%를 주겠다. 뭐, 그래도 우리 12개월에 걸려서 선형해주겠다. 이거 다 그냥 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홍보를 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실제로 홍보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냥 글을 올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것까지 굳이 해야 되나? 밸류가 좀 붙어야 되고, 그다음 내러티브나 하입이 좀 중요하잖아요. 단순히 예측 마켓이 유행이니까 그냥 한번 만들어 봤다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뭐 이러다가 잘 되는 것도 있겠죠? 뭐 사실 저희가 이걸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굳이 리스크를 둘 필요가 있냐? 뭐 그런 거죠. 저는 뭐 지갑 연결도 한번 해봤는데 이거 당장 없애버려야겠어요. 포인트 100개 모였는데 랭킹이 193등입니다. 지갑 연결만 했는데 100점이에요. 이런 건 다 리보크 해버려야 돼요. 좀 귀찮지만 저도 생각난 김에 한번 리보크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작업 내용은 아닌데 제가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분석하거든요. 요새는 서프가 있어서 조금 더 편해진 것도 있어요. 그냥 한 단계를 덜 거치는 느낌? 지금 미나리였나?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아, 미나라구나.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미나라나 이런 서프나 석신트 그리고 센티멘트 뭐 이런 애들 되게 많잖아요. AI 중. 그 한 번만 물어봐도 되거든요.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차피 얘네는 블록체인 쪽 AI니까 그 프로젝트에 대한 그 러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번씩 검사해보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작업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저는 약간 요새 좀 이상한 게 이제 스캠이든 뭐 해킹이든 사기든 너무 판을 쳐요. 현실이든 이 크립토 신이든 여기저기서요. 근데 이게 되게 안 좋은 징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하일리 법칙처럼 뭔가 사고가 나기 전에 징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사기가 많고 뭐 이상한 일이 많고 뭐 스팸 전화가 하도 많이 오고 뭐 해외에선 납치당한다 막 그러고 여기 이 크립토 신에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사기하고 사기치고 프로젝트들도 그러고 그러면 한번 되게 센 침체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그런 거에 당할 이제 뭐 하긴 근데 그게 당하기 싫다고 해서 안 당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피곤하실 거예요. 좀 피곤하시겠지만 한 번만 더 의심하고 방심하지 마시고 근데 제가 얘기를 해도 아마 쉽진 않겠죠. 그냥 한 번만 그 검색하고 공부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여러분한테 정말 큰 도움 될 겁니다. 물론 닥치지 않은 상황에 뭐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뭐 굳이 우리가 이러한 프로젝트 때문에 시간도 쓰고 뭐 좀 그렇기도 하고 그런 감정을 느낄 필요는 없잖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언제나 꼭 DIY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요. 본인이 잘 챙겨서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